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인 이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경향으로 이러닝의 경향으로 무크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그 용어 자체에는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이러닝. 그런데 그럼 이러닝의 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는 뭘까? 한 번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이 이러닝의 이는 뭘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신 게 다 맞을 거예요. 우리가 그 면대면 교육에서 그것과 조금 차별되는 이러닝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 전자통신 기반의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가 뭐 일렉트로닉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뭐 everyone, everywhere, 그 다음에 anytime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러닝을 통해서 학습자의 어떤 그 학습 경험이나 이런 거를 그 증진시키고 확장시킨다라는 의미에서 expand, 학습을, 자신의 학습 경험을, 확장시킨다라는 expand의 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학습을 exploring 한다라는 의미의 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이러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계시듯이 기본적으로 면대면 그 교육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러닝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 교육에서 주로 그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책인데 책은 어떤 식으로 그 수업을 유도하냐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순서적으로 쭉 그 1년화된 어떤 순서를 가진 학습을 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러닝은 주로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죠. 웹이나 인터넷에 그런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러닝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인터넷이나 이 웹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 한 페이지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파란색의 어떤 하이퍼링크가 있고 타서 들어가면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이 정보를 보다 보면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선형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나는 이것을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찾아보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해야 되는 그 일련의 어떤 스텝을 밟지 않고 딴 데 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었죠. 이 이러닝이나 웹 기반의 그 학습 환경의 특징은요. 이렇게 학습자에게 방향감 상실이나 또는 그러다 보니까 요 아래 단계 또 레벨 아래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조 스트럭처상 인지부화를 간혹 되게 복잡해.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이런 인지부화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주어지는 이러닝 학습 환경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웹 기반 그 교육은요, 이러닝과 같은 이런 웹 기반 교육은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은 우리 면대면 교육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덜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학습하는 공간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다라고 해서 뭐 그 사이버 러닝, 사이버 학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닝은 실제로 그 이러닝이 여러분들 그 처음에 어떻게 많이 막 이렇게 발달이 되었냐면요. 외국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것입니까? 뭐 나이키나 그죠? 뭐 휴레패커드, 뭐 코카콜라 이런 거 다 다국적 기업이죠. 한국 코카콜라, 한국 나이키, 뭐 일본 나이키 다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처음에 똑같은 교육을 어떤 상품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구성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전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출장원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닝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육을 표준화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뿌려서 굳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지 않아도 똑같이 교육 자료를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꼭 이 이러닝은 학교 교육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육적인 수요가 있는 곳, 산업체나 등등의 군이라던가 등등의 많은 곳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데도 이 이러닝은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러닝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컴퓨터를 조금은 할 줄 알아야지 이러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러닝 수업을 해보면 그냥 면대면 수업과는 달리, 반 정도는 만약에 40명의 학생이 이러닝을 수강을 하면 반 정도는 성공적으로 잘 마칩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대충 공부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구분 짓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나 이런 스킬이 있거나 의지나 태도가 분명한 학습자들은 잘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금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이런 이러닝 같은 경우를 오히려 싫어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알아서 나의 스케줄을 체크해야 되고, 과제 찾아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죠. 이 이러닝은 최근에 우리가 웹 기반 상에 있는 많은 다른 정보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다른 예전에 많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닝 학습을 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토론방에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인터넷 윤리에 관한 소양이 필요한 영역이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러닝 공부를 쭉 하다 보면요. 최근에는 이제 이 용어를 조금 덜 씁니다만, 원격 교육이라는 말을 또 가끔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원격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것이, 먼 데서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때 받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격 교육 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많은 사이버 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원격 교육 기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이라는 말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예전에는 방통대, 방송통신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공부를 했냐면 처음에는 라디오,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다음 최근에는요 대부분 다 컴퓨터 기반으로 방송통신 대학에서도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학습들이 컴퓨터 기반의 이러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러닝이다 원격 교육이다 이런 것이 구분이 사실은 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이 원격 교육 기관을 다니거나 원격 교육을 통해서 이러닝 학습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리상으로만 멀리 있는 사람만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은요 대학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로에 사는 사람들은 방송통신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이러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원격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때는 꼭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지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내가 어떤 형식 교육기관이라는 곳에 딱 가지 않더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떨어져 있음의 의미를 원격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원격 교육이라는 말과 이러닝이라는 말이 굳이 구분이 많이 되지 않고 사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교육의 장점, 단점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또는 그냥 이러닝의 장단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러닝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 비용도 내가 굳이 거기 학교를 가지 않고 교육기관을 가지 않고 어떤 회사를 가지 않고도 내가 편한 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비용,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컨텐츠가 있으면 많은 교육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전문가 또는 좋은 자료 이런 것들을 이러닝을 통해서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닝은 실제로 조금 한계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비용 효과가 좋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원격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면대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다는 조금 비용이 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러닝을 개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런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은 훨씬 그냥 면대면 교육을 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용 효과 면에서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유지보수되고 사용이 되면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러닝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겪는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요. 또 기관에 연락해서 뭐가 안 돼요. 뭐가 다운로드가 안 돼요. 뭐가 제 컴퓨터랑 안 맞아요. 이런 얘기들. 물리적인 아무래도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들이 항상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이러닝 컨텐츠는 한번 만들어 놓고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2, 3년을 주기로 계속 바꾸거나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닝 경험이 있으면요.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단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하게 느껴지던 게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왠지 학교를 가서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면대면 교육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딴짓을 해도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 나 혼자만 고립되어 있고 내가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피드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선생님이나 학생들과의 어떤 유대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고립감. 그 다음에 학습에서의 어떤 좀 빠르고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느끼는 조금 한계점이 현재까지 이러닝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닝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많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요. 이러닝에 관해서 아셔야 되는 용어를 한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줄여서 LMS다 이런 말을 아주 전문 용어인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러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담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학습자가 언제 접속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갔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출석을 해서 공부를 어느 만큼 했고 그다음에 과제를 제출했고 하는 일반적인 교육이라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실에서 할 그런 학습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이러닝 시스템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출석하고 그다음에 학습 내용을 보고 학습 내용이 어디까지 봤는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도 하고 퀴즈도 풀고 등등 질문도 올리고 공지사항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 것이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러닝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닝을 자꾸 생각을 하실 때 컨텐츠를 보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러닝도 똑같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쭉 이 학습의 과정을 관리해주는 이 시스템이 뭐라고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LMS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러닝에 관한 용어 중에 아셔야 되는 것은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혼합형 학습
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닝을 하다 보면요. 아까 단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닝이 가지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교수자나 학습자들과 좀 상호작용도 하고 좀 이렇게 활발한 또는 뭔가는 어떤 부분은 실제로 해봐야 되고 실습이 필요하고 이런데 컨텐츠를 이러닝에 지금 현재 많은 이러닝은 우리가 컨텐츠를 보는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는 장점과 그 다음에 실제 면대면 교육에서 실제적인 상호작용, 많은 피드백, 질 높은 어떤 그 상호작용, 그 다음에 실제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닝의 이런 장점과 면대면 교육의 이런 장점을 좀 혼합해서 수업을 일부는 이러닝으로 하고 일부는 면대면 수업으로 하고 하는 이런 혼합형 수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지금 트렌드도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학습의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블렌디드 러닝, 이러닝과 그 면대면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간단히 한번 그 이러닝의 동향, 최근의 동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러닝은 웹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닝은 주로 뭘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 모바일 기반의 어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러닝을 하고 예전과 달리 PC에 앉아서 내 컴퓨터에 딱 앉아서 뭐 책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없어요.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 짬 시간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많은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그 모든 네트워크가 되는 것도 요즘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이러닝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러닝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웹 기술이 뭐죠? 그렇죠. 뭐 SNS 이런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도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러닝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러닝을 하면서 소통의 어떤 도구로 쓴다던가 등등의 이런 많은 이런 SNS를 적극적으로 이러닝에서도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러닝의 이런 동향들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